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는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입니다. 세무로의 진행을 맡은 하나투자증권 최인하 지점장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주식 세금.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생생한 이야기까지 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미소가 예쁜 선민영 세무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세금 상담을 하고 있는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네, 먼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식 관련 세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한다거나 혹은 투자했던 회사의 합병 소식과 함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 주주 입장에서는 의사결정도 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7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승인이 발표됐고 10월 23일에는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이 의결되었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셀트리온 계열이 주가 변동과 향후 흐름이 주목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추진했던 배경은 일단 거래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를 낮추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를 제외한 해외 마케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에서 매입한 금액이 원가에 반영이 되며 매출 원가율이 70% 수준이었는데요. 합병법인의 경우 매출 원가율이 생산 원가에 가깝게 40%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합병이 초반에는 기존 재고 자산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재고가 소진된 후에는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합병법인의 경우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이 2024년 신규 매출 가이던스를 반영하면 그 전망치는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합병을 통한 기대 효과는 매출 원가를 줄이고 공격적인 판매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22일에는 짐 펜트라의 미국 신약 승인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미국 처방급여관리회사 옵텀의 공보험사로 등재가 되면 시장의 기대감은 주가로 서서히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합병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서 신약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단계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단계적인 성장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점장님께서 실제로 현업에서 느끼시는 주주분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기업 합병에 대해 한 90% 이상의 고객들은 직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스스로 찬성하는 상황이었고요. 한 10% 정도의 고객은 합병에 반대 의사를 접수하시긴 하셨는데 본인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한 가격이 매수 청구 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매수 청구는 하지 않고 반대 의사만 접수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셀트리온 가격이 높았었다가 점점 하락한 추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의 실제 반응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개인 주주 비율이 40% 이상이어서 개인 주주의 반대 의사가 합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번 셀트리온 그룹에서도 비슷하게 합병을 통한 기대 효과를 공시했는데요. 합병이 계획대로 되면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합병 전에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각각 보유하는 상황입니다. 합병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 흡수되고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제약으로 수직적인 지배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흡수 합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이 사라지고 셀트리온 주식으로 상장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은 합병으로 기존 주식 대신에 한 주당 셀트리온 주식 약 0.4주를 받게 되는데요.
합병 비율이 45%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셀트리온은 14만 8,853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6,874원으로 산정된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을 합병의 기준이 되는 합병 가액이라고 하고요. 법령에 따라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의 전날인 8월 16일의 종가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과 직전 일주일간 거래량에 대해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한 이 주가들을 평균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기존 주식을 합병 비율에 곱한 만큼 신주를 배정받을 때 소수점에 해당하는 주식의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주는 합병 신주의 상장일인 2024년 1월 12일에 종가를 기준으로 한 이 비율만큼 현금으로 정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병된 셀트리온 주식의 그날 종가가 16만 원이라고 한다면 0.5주의 단주에 대해서는 8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어떤 주주들은 합병에 반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두 회사의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회사에게 개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회사가 개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건데, 청구를 위해선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합병 반대 의사를 정해진 기간 동안 통지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증권사를 통해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지정된 기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각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매수 가격으로 셀트리온은 15만 813원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 7,251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행사 가격을 받아들이거나 회사와 별도로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합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회사의 합산 금액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를 1조 원 수준으로 공시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식 매수 청구권 제시 금액이 합병 가액이나 최근 거래되고 있던 주가보다 높은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회사의 주식을 팔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세금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개인 소액주주분들의 경우에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매매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장내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요. 개인은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연간 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준 이 과세표준의 22%만큼이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또 내야 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가 있는데요. 증권거래세에서도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세에서도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장 내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 0.2%가 과세가 되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은 장 외거래로 구분이 되므로 0.35%가 증권거래세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 주주의 경우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장 내에서 거래할 때보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양도가액뿐만이 아니라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 역시 매도하는 의사결정 시 고려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손실을 보는 주주분들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의 0.35%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시에는 부과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세금에서도 차이가 있군요.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법에서 말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얼마나 보유해야 대주주에 해당되는 건지, 이번 셀트리온 합병이 이루어질 때 대주주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 요건을 살펴보면 주주 본인이 결산일에 해당 주식이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대주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합병에서의 합병 기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아직 신주 상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때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된 셀트리온 주식으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때 기존 셀트리온 주식과 합병으로 배정받는 신주의 가액을 합산을 해서 10억 원 이상인 경우 2024년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살펴보면 2023년 12월 28일 셀트리온 주식 종가에 보유하고 있는 기존 셀트리온 주식과
배정받는 신주를 합산한 주식수를 곱해서 10억 원의 기준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주가 아직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올해 12월 28일 합병 기일부터는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점을 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결산일 전에 주의할 점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앞서 결산일이라고 말씀드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수는 매매 후 영업일 기준 이틀 후 날짜인 주식 대금 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주식의 경우 12월 26일까지 매도를 하셔야 결제일인 12월 28일에 시가총액을 계산을 할 때 이 주식수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12월 26일 주식수에 12월 28일 종가를 곱해서 10억 원 이상이 되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주 발행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 정지 기간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거래 정지가 됩니다. 대주주 판정이 되는 2023년 12월 18일이 매매 거래 정지 기간 중에 있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거래 정지 기간과 결제일을 고려해서 12월 18일 전에 미리 매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짜로 확인해 드린다면요. 12월 15일 금요일까지 거래를 해서 19일 화요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주식은 합병 이슈가 있지만 거래 정지 없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었을 때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합산해서 25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33%, 1년 이상 보유했다면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7.5%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반기별로 직접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1년 미만으로 보유하시더라도 세율이 중과되지는 않고 3억 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합니다. 혹시 해외 주식이 양도가 있었거나 다른 주식이 대주주에도 해당된다면 이러한 이익과 손실은 통산되어 손익상계로 계산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 합병 관련 이슈와 지배구조 개편,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에 대한 세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했던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잘 마무리되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합병 진행 상황과 이 과정에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무사님, 저는 오늘 멋진 세무사님과 대화 나누는 게 참 즐겁고 유익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저도 아름다운 지점장님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벌써부터 다음 컨텐츠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참 훈훈하군요. 좋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세금 아끼는 길 세무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